오늘 나는 친한 동생의 집에 늦게까지 있었다. 집에까지 있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사지 못한 고추장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집 앞에 있는 마트로 갔다. 마트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 어쩜 먹을 것이 쌓여 있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다. 마트는 나에게 어쩜 천국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하루가 힘이 들 때면 나는 힐링을 하러 마트에 간다. 잘 정리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의 안정감이 생긴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나에게만 생기는 것일까? 일단 오늘은 고추장을 사야 하기에 마트 진열대에 사이길을 걸어본다. 입구 쪽에 고추장은 가격이 싸 보이긴 한데 양이 너무 많다. 싸다고 우겨서 큰 통의 고추장을 산다면 나는 아마 2년은 고추장만 먹어야 할 것이다. 드디어 내가 찾고 있는 고추장을 찾았다. 너무 반갑고 반가웠다.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나는 1kg에 2240칼로리의 발효 숙성 태양초 골드 고추장을 샀다. 자연에서 얻은 순창 비법이 담겨 있다고 한다. 나는 대기업을 사실 잘 믿지 않는다. 항상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난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100% 태양초 고춧가루를 사용한 해표는 믿음이 간다. 해표 이름이 세련되진 않지만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 드디어 고추장을 샀다. 이제 고추장 대신에 넣어 먹던 케찹은 안녕이다. 너무 행복하다. 아싸르비아. 지금부터 내 먹거리 아이템을 공개한다. 갈비탕이다. 소갈비 19%가 들어있어 다 먹고 나면 고기를 먹은 느낌이 난다. 조금 아쉬운 것은 돈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비메이커다. 그 다음은 육개장이다. 얼큰한 국물에 간혹 고기가 한 덩어리씩 나온다. 물론 치아에 끼일 정도는 아니다. 다음은 카레와 짜장이다. 이것만 있으면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다. 카레는 감자가 많이 들어간다. 오뚜기는 그래도 정이 간다. 오뚜기니까. 쓰러져도 언제나 일어서니까. 다음은 나에게 단백질을 조금이나마 보충시켜주는 두유이다. 이 두유 회사는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된 회사이다. 살 때 비굴함을 느꼈지만 돈이 안 궁해지면 다른 회사 거를 먹을 거다. 다음은 라면이다. 이렇게 정렬을 해놓아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왜 이렇게 줄을 세웠냐고. 다른 뜻은 없다. 좀 모이면 한 비닐에 담아서 단번에 버리려고 저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밑에 보이는 치약과 칫솔은 설거지를 하고 바로 이를 닦으려고 저기에 놓아두었다. 참 편리하다. 이렇게 한데 모여 있으니까 좀 지저분한 게 보인다. 진먼지 진드기 잡는 진드기 싹. 많이 뿌릴 거면 입을 꼭 다물고 뿌려야 한다. 입안에 다 들어간다. 이 통장들은 여기에 왜 있을까? 돈 자랑을 하려고? 아니다. 그저 라면 받침대이다. 어떻게 한번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다. 시작이 무서운 것 같다. 통장 안은 너무 가볍다. 뭐 부끄러울 게 없다. 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라면 봉지가 화려하게 줄을 서 있다. 난 안성탕면을 좋아한다. 안성탕면은 된장 맛이 난다. 구수하다. 많이 먹으면 질려야 하는데 꼬들꼬들 잘 끓이면 질리지 않는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려주겠다. 라면 봉지 뒤에 써있는 대로 끓이는데 꼭 배고플 때 먹어야 한다. 그렇다.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다. 오늘은 골절이 된 지 12주째다. 혹시나 심신이 미약하거나 노약자, 임산부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항상 조심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골절이 되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힘이 들게 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다리를 다치면 아무데도 다니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매일 여행 프로만 보게 된다. 반대쪽 다리도 예전에 골절이 된 적이 있다. 이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일 정도로 많이 다쳤다. 뼈가 살을 찢고 나왔다. 1년 동안 누워있었다. 이렇게 다치게 되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다. 나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다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신을 만나게 된다. 나는 솔로다. 혼자 산다. 밥도 해먹어보고 반찬도 해먹어보았지만 역시 반찬을 시켜 먹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다.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동돈이 쉽다. 지금 내가 씻으려고 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골절 환자의 필수 아이템, 소변통이다. 골절이 된 사람들은 다니기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잘못해서 다니다가 다시 부러지게 되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또다시 보내야 한다. 그래서 소변통은 골절 환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없으면 절망할 피곤하다. 씻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위에서 보면 참 불쌍해 보일 것 같다. 사는 게 그렇다. 마음대로 안 된다.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희망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희망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다. 소변통을 씻었으니 덤으로 싱크대도 한번 씻어주는 센스.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더럽다고 하는 사람의 뱃속에는 똥이 가득하다. 뭐 세상에 더러운 것이 뭐가 있을까. 사람이 제일 무섭고 더럽다. 그래서 완전한 신을 동경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려고. 인간은 그저 우주의 먼지도 아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면 시간만 잘 간다. 적당히 즐기며 살아야 한다. 소변통을 씻었더니 배가 고프다. 역시 야식은 라면이다. 이것 또한 삶의 소소한 행복이다. 난 살을 뺐다가 찌웠다가 자유자재로 한다. 벌써 5번은 한 것 같다. 한번 뺐다가 찌웠다가 20kg는 그냥 뺀다. 솔직히 난 살을 찌우는 게 더 어렵다. 살을 빼는 것은 안 먹으면 되지만 살을 찌우는 것은 억지로 먹어야 된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 어떻게 살을 찌우는 게 더 어렵냐고. 빼는 게 더 어렵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다. 근데 나는 살을 찌우는 게 더 어렵다. 미안하다. 살면서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영상을 찍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찍어보니 참 정겨워 보인다. 이러한 정겨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여유가 아닐까? 라면 하나의 여유? 웃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화산지에 붓으로 그리는 그림에는 여백이 있다. 외국의 그림에는 캔버스에 물감들이 꽉꽉 차 있다. 우리나라의 그림과 서양 그림을 놓고 보면 알게 된다. 서양의 그림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들도 이 여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것은 나의 경험이다. 하루에 24시간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몇십 분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온다. 자연의 이치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주지 않는다. 가치의 문제이다. 당신이 당신을 아끼고 사랑을 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시간이 높아지고, 이런 투자의 시간이 높아지게 되면 당신의 가치는 높아지고, 당신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다. 절대 당신을 막 다루지 마라. 당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라. 네가 이 세상에 제일 귀하고 귀하다고. 아니, 이것은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바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라면이 꼬들꼬들 탱글탱글 예쁘게 익어간다. 라면을 담고 있는 낡은 냄비가 정겹고, 냄비를 끓이고 있는 푸른 가스불은 살랑살랑 냄비를 간지럽히는 듯하다. 라면이 끓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면 나를 미친놈이라 하겠지만, 이런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나는 절대 내 자신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 왠지 기분이 막 나쁠 때가 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악마가 너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그럴 때 이렇게 악마에게 이야기를 해라. 지랄하고 자빠졌네.